자, 안녕하십니까. DTV 칼럼 김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키네요. 자, 오늘은 어제 VOA라는 언론 매체가 있는데요. 미국의 국영방송이고요.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고, 세계적으로 47개국 언어로 송출되고 있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언급이 됐어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는데,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거론됐던 부분이 이재명의 이제 미국 점령군 발언, 21년에 있었던 미국 점령군 발언,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실시의 발언, 이런 발언에 대해서 패널들끼리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재명과 트럼프의 조합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이게 트럼프도 보면 실리주의고 이재명도 보면 실리주의인데, 이재명은 좀 좌편향돼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완전한 개인 이기주의 성향이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조합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조금 동맹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는 한덕수 총리 체제를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양국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 탄핵 소추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뭐 최후 통첩을 하겠다 해가지고 26일까지인가 이렇게 기한을 줬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정치는 그래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한민국 정치는 뭐니 해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2021년도에 했었던 미국 점령군 발언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봐요. 역사적으로도 친일파 청산을 끝내고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하고 하기도 전에 미국 점령군이 깃발을 꽂았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홍범도 장군 그때 유해 봉환식 있을 때가 2021년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그때 우리 강북회, 저도 이제 조선일단 기념사업회 일원이지만 사단법인입니다. 저희는 21세기 조선일단과는 김태현 단장과 좀 다른 단체고요. 저희는 이제 관변단체인데, 사단법인 조선일단 기념사업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원웅 회장님, 돌아가신 이제 광북회 전 회장님이셨던 김원웅 회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말기 때 친일청산 3법을 저희가 발의를 요구를 했었죠.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이거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고, 친일청산 3법이라는 게 현재까지도 이제 대한민국에 친일청산이 되지 않았고 식민지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민족의 개념으로, 민족적인 개념으로 좀 청산을 하자. 이게 친일청산 3법이에요. 친일파들 재산 환수, 그 다음에 파묘. 지금 국립현충원,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들이 장군묘에서 제일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밑에 독립지사분들은 발 아래에 있어요. 걔네들 발 아래 계셔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백선엽이나 아니, 백선엽보다는 그때는 백선엽이 살아있었으니까 뭐 김창룡이랄지 이런 사람들, 특히 5.18을 주도했었던 소준열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장군묘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파묘해서 따로 만들자, 친일파 묘지를. 그런 식의 법안이었고, 재산 환수하는 법안이었고. 자, 3법에 대해서 제가 그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때 현충원에 갔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게 있었어요. 정자 같은 데 서가지고.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 뒤에 있었어요. 뒤에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뭐 기자신분으로서 질문을 했죠. 친일청산 3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재명이 딱 한번 째려보더만 하는 소리가 그래요. 부적절한 질문 같대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미국 점령군 발언을 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역사적인 의식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대답 질문에 친일증사 3법에 대해서 했던 질문에 그런 대답이 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민족이라면 이 친일증사 3법을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그래버리니까 할 말은 없던데 이 사람한테는 역사의식은 없구나. 그러면 미국 점령군 발언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이 민주당에서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걸 어필하고자 그렇게 감성에 자극했던 거 아니냐. 반일 감정의 감성에 자극했던 거 아니냐. 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자, 이만큼 이 사람은 좀 외교관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던데 이 사람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재명이가 외교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이 사람은 항상 말이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뭐 얼마 전에는 미국 대사 만나가지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 난리를 쳐놓고 그 전에는 중국에 뭐 대만을 왜 건드리냐 미국이 우리는 대만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실시만 하면 된다. 중국한테. 그런 말이나 하고 있고. 그래 놓고 나중에는 미국 대사 만나가지고 한미동맹 굳건히 하자고 하고. 이 사람의 실체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외교부부터 시작하면 윤석열이는 이념 외교에 치중하다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과의 이 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가 됐죠. 하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념도 없어요. 보니까. 이념도 없고 그냥 본인 스스로 실리주의를 택하고 있다고는 하던데 이게 과연 실리주의인 것인가 어느 정도는 지켜가는 거는 지켜가야 되는 게 애교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봐서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지금 유일하게 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 나라가 미국의 가장 가신들이고 대한민국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자 이런 와중에서 이런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의 너무 밀접한 관계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나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미국이 압박을 했던 거는 맞아요. 이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를 결정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압박을 했었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나를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침체되어 있던 대한민국 경제를 중국의 수출, 러시아에 수출하면서 조금 경제가 활성화됐었던 그런 이바지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이 외교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외교관은 미국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국영방송에서 이걸 다룰 정도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자 한다는 이런 야당의 탄핵은 상당히 미국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왜? 미국은 지금 현재 한덕수를 무지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은 좀 혼란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보다 더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뭐 양국관리법도 어떻게 보면 이 양국관리법이 그거잖아요. 일단 나라에서 지금 전략 소멸을 하긴 해요. 농협이랄지 이런 농협이랄지 이런 데 소멸을 하고 이제 지역 특산품으로 해서 지역 도전공장 RPG를 만들어 놓고 이 지역 특산품으로 따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가 1호 법안이었잖아요. 당대표 되고 1호 법안이었는데, 이 양국관리법의 개정 발의안에는 추가 생산됐을 때, 풍년이 들었을 때, 이게 3%에서 8%까지 수치를 정해놓고 추가 생산이 됐을 때 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가장 골자인데, 지금 농민들은 벼농사보다는 특화상품, 특산품, 그러니까 특성화 상품으로 많이 돌리고 있죠. 특수야채, 특수상품이라고 하죠. 특수과일, 특수야채. 뭐 이게 좀 고단가다 보고 고수익이 보장되다 보니까 벼농사는 고수익이 보장이 안 돼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지. 하지만 지금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벼농사에서 점점 특성화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작지, 예전에는 90%가 벼농사였지만 지금은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경작지가. 쌀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경작지가. 계속 이제 이런 논을 하우스 단지로 만든다거나 특수야채 하우스 단지, 특수과일 하우스 단지, 이렇게 농촌도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같이 뭐 3%, 8% 정도 이렇게 예상량, 비상식량이죠. 이 확보하는, 이게 3%, 8%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생산량이. 점점 농민들도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러려면 특수야채랄지 특수과일을, 특성화 상품을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경작지, 벼농사든 논을 그 하우스 단지를 만들어서 다른 상품을 재배하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농촌도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양국관리법이 이게 선심성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법안 발의나 이런 걸 해오는 거 보면 이 진정성은 좀 없고 선심성이 많았어요. 선심성 공약들도 많았고, 기본정책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복지 예산을 감액한다거나, 그래놓고 윤석열이가 탄핵되자마자 다시 추경을 논의하자거나, 특할비 영혼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특할비 영혼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다시 추경을 하자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이재명의 이중적인 모습이죠.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환경이나 살아왔던 방법을 보면, 이거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말을. 네. 살아왔던 방법을 보면 거의 뭐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했었다라는 게 좀 보이죠. 뭐 형수 욕설 같은 경우도 왜 욕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이 엄마 때려서 난 성질나서 욕했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해경군 김씨 나 아니다 했는데 경찰의 판단은 경기도지사 관사에서 그 IP 주소가 나왔다.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그 해명도 자기 아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나 뭐 김문기 모른다 했는데 같이 골프도 치고 낚시도 친 거고 한 거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김만배는 모른다 했는데 김만배하고 허용을 했던 사이고, 김인섭 씨하고 10년 동안 통한 적도 없다는데 자기가 성남시장 재선할 때 후원회장이 김인섭이었고. 자, 이런 부분들,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임기응변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재명의 가장 지금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외교에서도 분명히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물론 외교 부분에서는 기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국제정세에 맞춰서 임기응변으로 각 나라와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 대한민국은 무역국가지 생산국가가 아니에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하자원, 특히나 부를 누릴 수 있는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없기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량을 온물, 지하자원을 수입을 해서 다시 가공해서 판매하는 무역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국민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우려하는 것은 너무 좌편향돼 있다. 이재명이 너무 좌편향돼 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좌편향되는 것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한 나라를 지도하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로서 너무 편향적인 외교관을 펼쳐버리면 윤석열과 똑같은 꼴이 난다는 거죠. 자, 물론 본인은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국제정세에 맞춰서 외교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임기응변을 너무 자주 해버리면요,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감이.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 거짓 해명을 보면 벌써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이 독보적으로 49%, 대통령 후보로는 49%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죠. 수치가. 그리고 이낙연, 우은식 등이 7%, 6%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이재명이 왕이지만 대한민국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을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해서 사랑한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강성 지지층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 전부다, 뭐 대한민국이 전부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대한민국에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민주당이 그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석수가 180석이 넘고 뭐 윤석열 탄핵됐고 오로지 민주당의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상식적인 국민들은요, 지금까지 이재명이 해왔던 행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물론 신뢰하지는 않지만 대안이 없으니 이재명을 찍어주겠다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대안 세력이 나오면 이재명은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안 세력이 나오면 어느 정도. 자, 그게 좀 현실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유튜버들,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유튜버들도 상당히 모순점이 좀 있어요. 논리의 모순이 좀 있는데, 민주당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국정을 자기들이 주도하고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도. 특히나 이제 지금 민주당이 가장 기대고 있는 유튜브죠. 가장 기대고 있는 매체, 대한언론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논리의 모순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민주당의 두 부류의 여론이 온라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하나는 오로지 이재명만 보고 조국과 문재인은 필요 없다라는 강성이고 극단적인 강성 유튜버들이고, 또 한쪽은 민주당이면 조국과 문재인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온건파인데, 이 둘 다 모순점이 있는 게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재명만 보고 간다, 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을 공격하면서 친문, 특히나 비명이라고 하죠. 이 친문 비명 진영을 공격하면서 오로지 이재명만 보고 가야 된다. 이거는 상당한 모순이 있는 거죠.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도 무너진다라는 공식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로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좀, 오늘 뭐 국선 변호인까지 선정할 정도로 사법부에서는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이제 유준교사도 아마 곧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거나 2심에서 박탈이 된다거나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민주당 자체도 몰락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정당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정당은. 근데 민주당은 지금 독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은 자신 자체가 지금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독재에 길들여져 있다, 이재명은.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도 유례를 좀 표명하는 거고, 입법 독재나 이런 거 지금, 입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봐서는 이재명은 상당히 독재에 길들여져 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강성 친명 유튜버들이나 지지자들 자체도 개혁을 명분으로 독재를 하려고 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개혁을 명분으로 독재를 하려고 한다. 독재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떤 또 한 부류가 있죠. 이 한 부류는 문재인, 조국 전부 다 가야 된다 하는데 이재명을 옹호를 합니다. 자, 자신들은 논리가 있고 정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자신들이 어필을 해요. 우리는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성하고는 틀리다. 우리는 온건파고 합리적이다. 라면서 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과 함께 가야 된다 하면서 이재명을 강력하게 옹호를 합니다. 이것도 모순인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 상식적이고 정의가 있고 자신들이 하는 게 정의라면 이재명을 비판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재명은 정치사범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정치사범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사범입니다. 이 권력형 비리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행태는, 재판은. 그러면 이재명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폐륜적인 형사한테 욕설했던 것도, 거짓 해명했던 것도 비판받아야 맞습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유튜버들이라면 이재명을 옹호하지 말고 비판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자신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당만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재명을 옹호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죠. 본인들 스스로. 자,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 될 리가 없죠.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는 거죠. SNS랄지 온라인의 여론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프라인의 여론보다는 온라인의 여론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있는 온라인의 여론. 이게 팬덤이나 패거리 이루어져 가지고 형성되는 여론, 온라인의 여론을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그거를 믿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은요, 이재명이 몰락하면 같이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진영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민주진영 자체가. 이거를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의롭다 하지만 이재명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시민으로서. 본인들은 시민들의 자격도 없어요, 보면. 내가 올바른 시민이고 내가 깨어있는 시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을 외치는 사람들, 이재명의 치부를 감싸주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입에 올바른 시민,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사범이랄지 김대중 대통령 같이 정치사범으로 보안법이랄지 이런 걸로 지금 재판받고 있으면 온 나라가 들끓었겠죠. 하지만 권력형 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극소수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강성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으쌰으쌰하는 거지, 대부분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은요 동조 안 합니다. 거기에 이재명을 안 해쳐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눈에 콩깍지를 걷어내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는 벌써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힘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저쪽에서. 근데 이쪽에서는 어차피 이재명이니까 다른 대권 주자들이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굳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3파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명운도 갈릴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이가 대권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은 좀 수월하게 대권을 치를 수가 있을 거고, 오세훈 정도는 조금 힘들게 치러도 이기긴 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늙고 나이 먹고 발정이네 어쩌네 해도 홍준표 정도면요 이재명 힘들어합니다. 홍준표 후보 정도면,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합리적 진보, 합리적 중도라고 하죠. 합리적 중도 제3지대 이준석이랄지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과 특히 이낙연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합류를 하게 되면 이재명은 그다지 크게 기대를 못해요. 대통령 선거에.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치 쪽 외교 정치 부분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재명의 약한 부분이 외교거든요. 정치하고. 정치적인 경험도 풍부하지 않고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국제 정세를 읽을 만한 그런 해안도 없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재명도 똑같은 외교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편향적이다. 이걸 미국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앞날이 내년에 이제 이렇게 정해질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저는 이런 혼란 전국을 수습할 수 있는 거는 이 좌편향 우편향이 아니고 그냥 중도 쪽, 아우를 수 있는 중도 쪽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자, 내일 모레가 또 크리스마스죠.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TV 칼럼의 김카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